2나노 기술을 추진했고요. 지금 현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수율이 문제이죠. 2나노는 현재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4나노급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현재 7나노, 8나노급에 대해서 이제 계속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 4나노의 수율이 나오고 있고 3나노는 TSMC가 완전 자리를 잡고 딱 그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3나노를 끼어들 수 없기 때문에 그보다 더 앞선 기술인 2나노급을 이제 계속 연구 개발하는데 이거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한 4, 5년? 왜냐면 지금 수율이 한 10%, 15% 나오고 있고 이건 미래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미세 공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반도체에 대한 크기도 축소될 거고 용량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2나노에 대한 부분은 미래 기술이고 현재 4나노에 대한 수율이 개선되고 4나노가 정착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파운드리 쪽에서의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중첩되는 얘기이긴 하지만 인텔과의 협업이 될 경우에는 삼성의 가장 큰 골칫거리 파운드리 쪽의 적자 이 부분이 일부 해소가 될 수도 있고 또한 여기에서 미국의 견제 반도체법과 관련된 트럼프 정부의 국내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견제 상황도 일부 비껴갈 수 있고 뭐 이런 전체적인 조율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나노 공정과 인텔의 연결된 지점으로의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삼성에 대해서. SK 하이닉스는 아무래도 엔비디아와 연관된 주가 동향에 대한 판단으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대한 주가를 먼저 우리가 대략적으로 한번 판단해보게 되면 엔비디아의 매출 그러니까 최근 한 8분기 내에서의 매출이 70억 불이었던 매출이 130억 불의 매출로 올라섰어요. 130억 불이 180억 불, 180억 불이 220억 불, 220억 불, 280억 불, 300억 불, 350억 불, 390억 불 이렇게 매출이 증가 추세를 보여줬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처음에 제가 70억 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70억 불이 130억 불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게 한 80% 정도 매출 증가율이죠. 최근에서 매출 증가율을 보게 되면 350억 불에서 390억 불이에요. 절대 수치는 커졌지만 350과 390의 등차를 보게 되면 한 4%예요. 그러니까 1년 전만 하더라도 매출 증가율이 70, 80%에서 14%대로 절대 금액은 늘어났지만 이 증가율 자체가 감소하고 있죠. 한계 효용에 다다른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주가 자체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뭐 하락 이후에 반등, 반락, 반등 이 과정이 진행되는데 당분간도 다음 실적 수준의 결과치가 발표되기 전까지 이러한 현상들의 모습들이 진행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의 주가 연동돼서 이러한 흐름들이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가격적, 금액적, 주가적 측면에서 보면 여전하게 저평가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수준보다 좀 더 올라갈 겁니다. 24만 원, 25만 원 고점 라인이 있고 지금 한 20만 원 근처에서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고점 수준까지 타치는 가능하겠으나 돌파 흐름까지 나오기는 새로운 이슈가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삼성과 하이닉스 대비해서 반도체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보게 되면 제가 지금까지는 좀 산업적 측면에서의 말씀을 드렸다면 투자적 관점에서 종목에 대한 접근으로 해보게 될 때 그러면 삼성전자를 살까요? SK 하이닉스를 살까요? 라고 질문하신다면 투탑은 좋긴 하나 탄력적 측면에서 우리가 투자 가치 측면 그러니까 우리 주식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 효율적 자산 배분이지 않겠습니까?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벼운 소부장이라든지 또는 HBM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사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새로운 최근에 시장의 패션이 바뀌고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레거시 반도체 혁명입니다. 기존 전통적인 강세 현상에서 보여줬던 레거시 반도체 특히 소부장 내에서 소재주의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는 소부장에서 소재라고 한다는 것은 한솔케미칼, 동진세미컴, 솔브레인, TSK 같은 종목들이 소재 관련 종목들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소재주들은 반도체 경기가 좋아지는 과정에 첫 번째로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레거시 반도체라고 합니다. 이 종목들 한식 대표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8만 원, 9만 원 저점 찍고 지금 한 14만 원, 13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어느새 한 40% 이상 올라왔단 말입니다. 한 2년 동안 주가가 빠지다가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반도체 종목들의 변화에 있어서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의 흐름이 집중되고 있다. 그래서 관심도를 가져갈 때 소재주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측면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요. 올랐지만 추가 상승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 AI 반도체에 또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까지는 하이닉스가 움직이면 이제 후공정단에서의 한미 반도체 같은 AI 관련 반도체 종목들이 움직임이 강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연동하지 않아요. 안 움직여요. 최근의 변화는 뭐냐면 AI 산업에서의 반도체 부분의 혁신이 변화했어요. 기존에는 이렇게 단층을 TC 본딩 하는 이렇게 압착하는 형태로 한미 반도체가 강했다고 한다면 산업이 확장됩니다. 최근에 움직이는 것은 유리기판, CXL,
온디바이스. 이게 AI 산업의 하이닉스와 연동된 반도체 산업의 변화입니다. 그럼 어떤 종목으로 접근해요? 유리기판은 대표주가 SKC죠. 그리고 필옵틱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강했던 종목 중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몇몇의 종목들이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요런 내에서 흐름을 잡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CXL도 마찬가지. CXL에서 관련된 종목들 흐름들을 잡아가셔야 돼요. 온디바이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움직일 때는 유리기판과 요 섹터에서의 흐름들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한미반도체에서 확장된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두 가지 말씀입니다. 레거시에서는 소재, 하이닉스가 움직인다는 유리판. 이쪽으로 진행하셔서 접근하신다면 충분히 반도체 내에서의 흐름도 한번 잡아가실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요. 캠트로닉스, 유리판에서 SKC, 필옵틱스, 캠트로닉스 요런 종목단에서 흐름이 가장 활동적으로 우세해 보니까 하이닉스가 움직인다는 유리기판에 대한 관심도 그리고 하이닉스도 저점 찍고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도 추가 상승률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